좋아요가 좋아요. 앞에 보세요. 지난 시간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가 누가 더 크다라는 것을 증명했냐면은 산술평균이 더 크다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산술평균은 뭐였냐면은 a 더하기 b를 2로 나눈 거, 이걸 산술평균이라고 하고, 기하평균은 루트 ab였죠. 왜 그런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지? 그러니까 그 가로 길이가 a, 세로 길이가 b짜리 직사각형인데 그것과 넓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이게 기하평균이잖아. 맞죠? 한 번 더 설명해? 안 해도 되지? 응. 알아들었어? 응. 가로 길이, 세로 길이 a, b짜리 직사각형이 있어. a고 b야. 그럼 너의 넓이는 ab가 되잖아. 그럼 얘랑 넓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을 만들어. 그러면은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되냐는 거야. 너 넓이가 ab니까 너는 루트 ab가 된다. 그래서 이게 기하평균이 되는 거야. 알지? 그래서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증명했냐면은 산술평균이 더 크거나 같고, 그리고 밑에 등호가 포함된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은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도 쓴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단 등호는 A랑 B가 같을 때, 이거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저 형태로 외우지 않고 어떻게 외운다고 얘기했냐면,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둘 다 양수일 때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고, 둘 다 0보다 클 때 2를 넘겨서 A 더하기 B는 2를 두 번 쓰는 느낌. 너도 2고 너도 2고. 그 다음에 루트 A, B 요 형태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괜찮합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언제 써먹냐 하는 얘긴데, 증명은 증명대로 그냥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언제 써먹는가, 요게 핵심이야. 언제 써먹는가, 요게 핵심이야. 언제 써먹냐면요,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앞으로 써먹을 거야. 뭐 할 때 써먹는다고?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할 때 뭔가 써먹을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최대 최소야. 최대 최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한테 뭔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물어봐. 그러면은 유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뭐랑 뭐가 있을까? 최대 최소 물어보면 뭐가 떠올라? 먼저 너희들? 떠올라야 돼. 함수가 떠올라야 돼. 최대값의 정의가 뭐였지? 함수에서 최대값의 정의가 뭐였어? 그지? 가장 위에 있는 점의 y 좌표. 말로 해야지, 말로. 그래서 최대값이라는 거는 그래프가 막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갔어. 이 그래프가 있어.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발생해? 이 점에서 발생하지. 그리고 이 점의 무슨 좌표? y좌표가 최대값이 되는 거잖아. 맞니? 그리고 만약에 범위가 주어져 있어. 이런 식으로.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면 그때 최대값은 어디가 되냐면은 이 범위 안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게 누군지 찾아야 되는 그런 거야. 알겠지? 가장 위에 있는 게 누군지. 그러면 네가 위에 있을까, 네가 위에 있을까는 생각을 해봐야겠지. 그거는 대입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야? 그래프를 그렸을 때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의 y좌표. 그러면 네가 가장 아래에 있냐, 네가 가장 아래에 있느냐, 뭐 그런 거는 해봐야지 알겠는데, 같은 위치에 있으면은 이 점의 y좌표나 이 점의 y좌표, 어쨌든 그 y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 되는 거지. 이제 최소값이 되는 거지. 이런 게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그래프 속에서, 그러니까 그 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의 무슨 좌표, y좌표, 그게 이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뭔가 최대 최소를 물었어. 근데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럼 그때는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은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떠올라야 돼. 앞으로 그렇다고. 알겠지? 최대 최소 문제가 나왔어.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그래프 아니면은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떠올라야 된다고. 최대 최소 문제 나왔는데 그냥 멍 때리고 있어. 그러면 안 돼.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아니면 이제 부등식 속에서 그 부등식 어떤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니까 뭔가 문제를 풀었더니 A는 뭐 별, 그리고 하트 막 이렇게 나와. 그럼 A의 최대는 몇이야? A의 최대는 하트고 A의 최소는 몇이야? 별, 이런 거잖아. 그지? 뭔가 부등식에서 푸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아니면은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를 묻거나, 아니면은 뭐인 거야? 아니면은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고.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하나 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까지 생각을 해야 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까지. 그거는 이번 기말고사에서만 생각하면 돼.
앞으로는 생각 안 해도 되고 이번 기말고사에서만. 그럼 이번 기말고사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세 가지가 있는 거지. 뭐랑 뭐가 있는 거야? 함수의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산수의 평균, 기하 평균에서 최대 최소, 그리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 그러니까 뭐든지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최대 최소를 산수의 평균, 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구해야 된다라는 어떤 힌트는 뭐가 있냐면은 힌트는 뭐냐면은 조건이 첫 번째 합 또는 곱 조건이 있어. 조건이 합, 곱 조건으로 나왔는데 뭔가 최대 최소를 물었어. 그러면은 산수의 평균, 기하 평균을 구할 생각을 해야 돼. 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아니면 두 번째 힌트가 뭐냐면은 뭔가 역수끼리의 합, 역수끼리의 합, 이런 조건이 나와. 합 조건이 나와. 그런데 최대 최소를 물어봐. 그러면 그때는 산수의 평균, 기하 평균을 이용할 생각을 해야 돼.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적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20번, 21번 한번 시도해 볼래? 잠깐 시간 줄게. 20번 문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요. 4x 더하기 x분의 9가 그냥 4x 더하기 x분의 9의 최소값을 물어봤네.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물어봤어. 근데 뭔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이런 건데 x하고 x분의 1의 관계가 역수의 관계잖아. 근데 역수끼리 뭔가 더해 놓은 관계지? 맞습니까? 완전한 역수는 아니지만 약간 역수 느낌이 나잖아. x랑 x분의 1은. 맞지? 그래서 이게 역수끼리의 합조건처럼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되는 거야? 산수의 평균, 기하 평균 공식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A랑 B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냐면은 A 대신에 4X를 집어넣고 B 대신에 X분의 9를 저기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X가 양수지. X가 양수면은 4X도 양수고 X분의 9도 양수야.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아니 뭔가 양수끼리에 대한 이야기니까 산수의 평균, 기하 평균 이 절대 부등식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얘는 절대 부등식이니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거든. 그러면 여기 A, B에다가 내 맘대로 뭔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인정? 항등식에도 내 맘대로 집어넣을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저기다가도 내 맘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라고. 어떤 것만? 양수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지. 인정? 그럼 갖다 집어넣어주면은 제곱하고 있으면 안 돼. 그냥 갖다 집어넣는 거야.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갖다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A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고? A 대신에 4X 갖다 집어넣고 B 대신에 뭐 집어넣는다고? X분의 9를 대입한다고. 갖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4x 더하기 x분의 9는 크거나 같다. 이 루트 4x 곱하기 x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맞습니까? 그리고 뒤에 뭐라고 붙여야 돼?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등호는 4x랑 x분의 9가 이거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적으면 되지. 여기까지 괜춘? 그 다음에 약분하고 계산할 건데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 36이 들어가죠. 루트 36은 6이잖아.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4x 더하기 x분의 9는 스륵뿅 1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인정? 야, 그러면은 4x 더하기 x분의 9는 최소값이 몇이야? 12잖아.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그지? 얘는 제일 작을 때 10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이 12라는 거야. 잠깐만. 그럼 가장 작은 순간의 값이 몇이라는 거야? 12라는 거야. 그러면 12가 됐을 때 x가 뭔지 궁금해. 12가 됐다는 거는 왼쪽의 식하고 오른쪽의 식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같아졌다는 거지.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최소가 되는 순간인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최소가 되는 순간이야. 요거 잘 이해해야 돼. 나중에 가면 엄청 많이 까먹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었냐면요. 최소값으로 몇을 갖는지 물어봤고 그 다음에 그때 x는 몇인지 물어봤잖아. 그때 x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지 체크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요걸 풀어야 되니까 요거는 따로 푸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양변에다가 x를 곱하고 4를 나눠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x제곱은 4분의 9가 되고요. 쫑쫑쫑 x는 몇이죠? 2분의 3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요. x가 2분의 3일 때 성립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냐면요. 답은 x는 2분의 3일 때 최소값 12가 됩니다. 요게 답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맞췄어요? 잘했어요.
다음 문제도 한번 해보세요. 잠깐 시간 드릴게. 하겠습니다. 여전히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인데 합조건이랑 뭔가 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쓸 생각을 하는 거고 저기 A, B에다가 A 대신에 X 갖다 집어넣고 B 대신에 Y 갖다 집어넣어서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X 더하기 Y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X, Y보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 뭐 붙여줘야 돼? 단 등호는 X는 Y일 때 성립. Y일 때 성립. 이렇게 쓸 거야. 근데 X 더하기 Y가 몇이에요? 10이죠? 그럼 10 갖다 씁니다. 10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X, Y보다. 맞습니까? 양변을 2로 나누고 양변을 제곱할 건데 요거는 하나 조심해야 돼. A랑 B가 이렇게 돼 있어. 그때 A제곱하고 B제곱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A제곱이 클까? B제곱이 클까? 모릅니다. 몰라요. A랑 B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양변 제곱했을 때 부등호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면은 틀려요. 이렇게 쓰면은 틀려요. 틀린 얘기가 됩니다. 왜 틀린 얘기가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4여 봐. 그러면은 3의 제곱은 몇이야? 3의 제곱은 9죠. 그리고 마이너스 4의 제곱은 몇이야? 16이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죠. 맞습니까? 이런 예시가 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말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맞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면 돼.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양수일 때는 A제곱하고 B제곱의 대소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체크해 두시면 좋아요. 같이. 이렇게 체크해주세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X랑 Y가 양수야. 그리고 여기도 다 양수란 말이야. 그러면은 양변을 제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양변을 제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일단은 2로 나누면은 5 크거나 같다 루트 XY 양변 제곱하면은 25 작거나 같다 XY 즉 XY는 몇보다 작거나 같아? 25보다 작거나 같아. 아니? 그러니까 XY의 최대값이 몇이 되는 거야? 25가 되는 거고 최대가 되는 순간은 이게 뭐가 되는 순간이 최대가 되는 순간이야? 등호가 되는 순간이 최대가 되는 순간이야. 맞니?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해? 등호는 X랑 Y가 똑같을 때 성립하잖아. 맞니? 그럼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최대가 되는 순간이고 X랑 Y가 똑같으면서 X 더하기 Y는 10을 만족시키는 X랑 Y는 몇이랑 몇이야? 5랑 5지. 그지? 그래서 X랑 Y는 몇일 때? X는 Y는 5일 때 등호 성립인가요? 등호 성립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답은 뭐가 되는 거지? 뭐 구하랬어? X는 Y는 5일 때 최대값 25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거죠. 되셨죠? 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거는 교과서에 기초 문제로는 안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따로 정리 안 했고 그거는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럼 명제는 이걸로 끝. 가서 복습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너무 쉽다고 복습 안 하지 마시고 복습을 꼭 해야 돼. 알겠지? 다 외워야 돼. 좋아요.